운명 같은 도피. 지원은 지난 10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병원 복도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었고 주사바늘 자국은 몸에 새겨진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10번째 시험관 시술마저 실패했다는 의사의 담담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치 텅 빈 풍선처럼 온몸의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듯 했다. 병원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다. 남편인 형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지원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라고?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10번이나 노력했잖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차갑고 매정하게 들렸다. 그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노력의 문제일 뿐이었을까?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원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병원 갔다 왔니? 또 허탕쳤다고 형석이가 그러더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가, 우리 집안대가 끊기면 어쩌니? 다 너 하나 믿고 기다렸는데. 그녀의 한숨과 함께 쏟아지는 비난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지원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형석의 낮은 통화 소리. 유미야, 다음 주에 보자. 응, 괜찮아. 지원이도 이제 마음 정리한 것 같아. 유미, 그 이름은 형석의 대학 동창이었다. 최근 들어 부쩍 연락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럴 줄은 몰랐다. 마음 정리라니. 그들은 이미 그녀의 실패를 함께 축하하고 있었던 걸까? 가슴을 옥죄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지원은 충동적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무작정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도 입력하지 않은 채 그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숲길을 따라 달렸다. 깊은 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지 오래였다. 인적 없는 산길을 한참 달리던 그녀의 눈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달밤 도예 공방. 작은 간판이 보였다. 홀린 듯 차를 멈추고 공방 문을 두드렸다. 이런 새벽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나온 건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요. 지원은 차마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할 수 없었다. 도예가인 듯한 그 남자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텅 빈 눈빛을 조용히 살폈다. 차가 필요한 것 같군요.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시죠. 그의 이름은 현준이었다. 현준은 군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심장으로 흘렀다. 그제야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새벽을 깨우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도망쳐 오신 건가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에서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도망은 잠시의 위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잠시가 꼭 필요하죠. 그는 따뜻하고 푸근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원은 매일 아침 그 도의 공방을 찾았다. 남편인 형석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듯 했다. 또 오셨네요. 현주는 지원을 보면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흙을 빚고 굽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원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흙의 감각을 익혀나갔다. 말없이 물레를 돌리는 현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덮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왜 이곳에 계세요? 어느 날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저도 도망쳐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이 있었죠.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의 슬픔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상실감이었지만 그의 슬픔은 이미 가졌던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아픔이었다. 어느 쪽이 더 깊은 상처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더 이상 공방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에게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지원이 물레를 돌리다가 손에 흙이 잔뜩 묻은 채 손을 멈췄다. 선생님, 손이 차가워요. 그녀는 현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지원이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따뜻해요. 형석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온기네요. 지원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다. 현주는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차가운 뺨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지원은 흠뻑 젖은 채 공방에 도착했다. 이런, 완전히 젖으셨네요. 현준이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다. 젖은 옷 사이로 그녀의 몸선이 드러나 있었다. 현준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옷을 갈아입으셔야겠네요. 제 작업복이 맞으실지. 그의 작업복은 그녀에게 헐렁했지만 그만큼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의 냄새가 벤옷이었다. 선생님, 냄새가 나요. 지원이 소매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현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원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현준 씨라고 불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지원의 말에 현준은 돌아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남자에게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지원 씨는 외로운 겁니다. 선생님은, 아니, 현준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제 제 몸을 보셨잖아요. 눈을 피하셨지만 본 거 다 알아요.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현주는 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알았다.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음 날 밤 지원은 다시 공방을 찾았다. 예상대로 현주는 공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췄다.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현준 씨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원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매일 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지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현주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현준의 팔이 천천히 올라와 그녀를 감쌌다. 흙냄새와 나무향이 섞인 그의 품은 따뜻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만 격렬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마음으로는 진작. 저도 매일 밤 지원 씨를 생각했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들. 그의 고백에 지원은 몸이 떨렸다. 저도 현준 씨를 생각하며. 지원의 손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쓰다듬었다. 공방에 아무도 없어요. 현준의 속삭임이었다. 달빛에 젖은 그의 눈빛이 욕망으로 일렁였다. 공방 문이 조용히 닫혔다. 벽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춤을 췄다. 현준 씨,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현준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각이었다. 지원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지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옷이 하나둘 벗겨졌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을 비췄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현준 씨 몸에 상처가 많네요. 지원 씨도 마음에 상처가 보여요. 현준이 지원을 평상으로 이끌었고 그 위로 몸을 낮췄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현준 씨와 함께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현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의 등을 꼭 안았다. 제 죄를 용서하소서. 현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지원 씨, 현준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을 향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황홀함에 도달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깊은 곳에 닿았다. 안에다 싸주세요. 제발. 생명의 씨앗이든 구원의 증거이든 모두 받아요. 좋아요. 현준 씨의 모든 것. 두 사람은 그렇게 얽힌 채 누워 있었다. 흙냄새와 나무향이 가득한 공방 안에서 죄악인지 구원인지 알 수 없는 밤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영혼이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3개월 후, 지원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다. 2줄. 믿을 수 없어 다시 봤다. 분명 2줄이었다.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 형석이었다. 지원은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다. 임신이야. 형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그는 지원을 벅차게 안았다. 사실 그날 밤 이후 형석은 달라져 있었다. 지원이 집을 나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유미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했었다. 하지만 지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떠난 후에야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 10년 동안 내가 내게 해준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유미는 그냥 외로워서 만난 친구였어.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내 힘든 것만 생각했어. 용서해줘. 형석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 후로 지원에게 더 열정적으로 다가왔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지원은 그의 마음을 더 뜨겁게 받아들였다. 그래서일까? 형석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 아기야. 드디어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의 아이일까? 현준과의 그날 밤, 그리고 형석과의 화해가 시기가 겹쳤다. 10년 후, 엄마, 여기가 그 도예 공방이야? 10살 된 아들 현우가 물었다. 응, 엄마가 자주 왔던 곳이야. 공방 앞에는 현준이 있었다.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원 씨. 현준의 눈이 현우에게 머물렀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 저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 지원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현준도 잠시 굳어 있었다. 깊고 그윽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까지 서로를 닮아 있었다. 그런가?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진짜 똑같아. 선생님, 저 아세요? 현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현주는 미소 지었다. 모르지요. 처음 보는데. 그런가? 왜 닮았지?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준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잘 키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의미심장한 현준의 말에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이다. 남편의 아이일 수도 현준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우는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 현우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원은 현준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의 다른 결말을 함께 만들어 보거나 각 캐릭터의 심리에 대해 더 자세히 탐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